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분들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최지훈 기자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저분들이 누구신가요? 예, 바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일하는 청소원과 경비원 또 건물관리인 등인데요. 어허. 이분들과 함께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한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함께 어제죠. 여의도 한 식당에 초청을 해서 1시간가량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줬다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빨간 잠바 그리고 또 패딩도 주겠다고 했고 냉장고도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민원이 뭐예요 하니까 아이고 저희들 냉장고가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들 도시락 반찬 가져오면 놀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새 걸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군요. 맞습니다. 이번 오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당사로 이제 한 위원장이 그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본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사 출근이 잦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눴던 청소관리인 등등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요 일반 회사도요 사장님이 같이 이제 건물 관리해 주시는 저도 정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식사까지 같이 한번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당 대표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가 저런 분들과 제일 고마운 분들과 하지만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과 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보기 좋고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역대 당대표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번 처음이다. 이게 좀 놀랍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정세균 여장 시절에는 국회 청소하는 분들하고 설 전에 저런 모임도 하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저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누군가 대표 중에 처음 했다는 게 아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평소에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돌보는 거는 아주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찬을 마친 뒤에는 종교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세례명, 한동훈 위원장이 어릴 적 세례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캐톨릭 인연은 많은데요. 제가 청주에 살 때 목사를 했었거든요. 그 수동 성당에서. 예. 요즘은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요.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너스였거든요. 토마스. 예. 그럴 때 제가 그래서 불만이었던 게 좀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로 이름을 지어주시지 토마스 아퀴너스 이분은 이게 어려운 분을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시고 사신 분인 거예요. 왜 이런 분을 지어주었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세례명이 베드로. 예. 베드로 저도 사실 그런 걸 원했습니다. 좀 12사도나 이렇게. 예. 자, 저렇게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묵묵히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계 인사들까지.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조금 변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첫 등장했을 때는 막 본인 소개하는 데에다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둘이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대통령실과 대립각 나오니까 그 사진 막 내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 요즘에 한동훈 마케팅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요? 말 그대로 그 유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다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 위원장 마케팅이 이른바 다시 성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대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예비 후보들의 SNS입니다. 페이스북 그 대문 사진에 어떤 사진을 걸어놓느냐로 이 사람의 기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구로을이죠.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 험지 출마로 도전장을 낸 YTN 출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최근에 한 위원장이 본인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저런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찍었던 사진을 한동안 크게 걸어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난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사진으로 바꿨다가 예. 유난 갈등이 불거지니까 다시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빼고 본인 사진에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을 걸어놨다가 이른바 푸사 사진을 계속 바꾸셨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한동훈 위원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두 사람의 지지율 최근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얘기들과 한 위원장이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다. 공천은 당 중심으로 하고 본인도 면접에 투입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비 후보들이 한 위원장 마케팅에 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도 반대급부로 한동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역으로 대여 공세를 내가 열심히 했고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용도로 한 위원장과의 투샷 사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신분이던 시절에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세를 했다.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 등이 SNS에 게재를 했는데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건 그 친명 의원들보다 친문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투샷보다는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오호. 본인의 전략을 좀 과시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보니까 네, 나 이렇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 본인의 경쟁력을 다 과시하는 부분. 특히나 이제 원외 인사들이 보통 한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거든요. 친명 인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국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여당이 어떻게 맞섰었는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약간 좀 분위기를 트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요즘 이제 여론조사 얼마 전에도 저희들 전해드렸잖아요. 디커플링이 말이 좀 어려운데 커플이라는 게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같이 가고 내려갈 때도 같이 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뭐 정체고. 자, 이때 등장한 한동훈 마케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돋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한테. 뭔가 유권자들이 그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이제 본인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 인사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지지도가 더 높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윤한 갈등 때는 저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써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써야 되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자기가 이렇게 그 같이 뭐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하면 이 사진에 또는 이 동영상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뭐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그때는 장관 때였죠. 장관을 뭐 질타하는 무슨 의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구에서는 이제 자기가 뭐 뭔가 체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야 모두 한동훈 마케팅의 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아까 그 장면은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하면서 그때 공개되는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한 위원장 여기 처음이지 저기가 말이야 저 남산 타워 보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변을 저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함께 둘러보는 사진인데 이게 마주보던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저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바로 갈등 봉합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바로 밀실 정치의 상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권치승 대변인인가?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예.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을 비판할 때 윤석열 아바타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갈등을 벌여요. 그럼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져야 될 텐데 또 봉합을 해요.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비판이 아니고 이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밀실 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같은 데서 이제 몰래 만나야겠죠. 그리고 공천 문제랄지 김건희 여사 백 같은 걸 얘기를
몰래 만나서 하고 그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들키면 그건 밀실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공개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30일 지나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가. 그리고 공개됐어요. 만나겠다고 공개가 된 거고 또 오찬 자리에서 보면 원내대표도 있고요. 수석 2명에 또 비서실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간 만났다는 얘기까지 다 했고 37분간 차담했다는 얘기까지 다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생 말고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왜 밀실정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질구질하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렇게 봉합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오히려 이제 저런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되면 저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마이너스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예 논평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둘이 만나서 좀 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랄지 이런 논평을 해야지 사실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저런 거 자체를 가지고 밀실 정치는 어찌를 몰아가면 누가 그 언어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난의 논평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한동훈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 자,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이제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재임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고발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선거법 위반? 뭐 그건 이제 뭐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제처럼 이제 이렇게 정치 후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런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당에서 보면 일종의 수석당원입니다. 수석당원이 뭐 대표한테 물러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역대 한국 정치사를 봐도 그 대통령실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걸 법적으로 따진다? 뭐 저는 그게 그냥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짧게요. 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고발을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발한 그 범죄 내용이요. 공직선거법 85조거든요. 85조는 뭐냐면 공직자가 사전선거 운동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구속 요건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저렇게 고발을 한 것은 뭐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법적 문제는 다투더라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좀 오발탄을 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러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 행동을 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하여서 이걸 고발을 하는 건 둘이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런 약속 대련 속에서 사실은 적당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헤드샷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A의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를 내가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일종의 사법 카드를 꺼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형태의 역공을 취하는 방식으로 서로 어떤 범위를 넘어서버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법적 문제 같은 걸로 가져감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